시대가 제가 볼 때 뭐 설계, 건축만 뭐 작업실에서 앉아서만 하는 게 대세는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냥 찾아와주는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서요. 오늘은 건축소설을 집필하신 김선동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김선동님은 글쓰는 건축가라는 이름으로 현재 브런치도 운영하고 계신데요.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전 김선동이라고 하고요. 글쓰는 건축가라는 필명으로 쓰고 있습니다. 정확히는 설계사무소를 개소하려고 준비 중이고요. 정리건축 뭐 다 아시겠지만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7년 정도 일을 했고 이대 아키텍츠라는 아뜰리에 사무실에서 4년 반 정도 일을 했습니다. 한기준 대표님께서 제 블로그랑 브런치 보시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출연하게 됐고요. 큰 설계 사무실은 많이 아시다시피 오피스나 창고, 청사 이런 거 큰 것들 많이 했었고요. 현상 턴키 같은 거 악명 높은 것도 있지만 많이 했습니다. 작은 설계 사무실에서는 주택, 상가주택, 근생 이런 거 조그만 것들 많이 했습니다. 제 책 소개를 조금 줄이자면은 이게 현상 설계에 대한 소설인데 좀 취미 비슷하게 시작을 한 거고요. 글을 좀 쓰면 어떨까. 근데 좀 재밌게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. 제가 건축 책도 많이 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. 뭔 말인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. 건축가분들이 하는 말들이 좀 어려워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해서 소설을 생각하게 됐고,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그래서 출판사에 몇 군데 보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가출판이라는 방식을 찾아서 내보게 됐고, 컴피티션이라는 제목인데 공모전이라는 뜻이죠. 미국에서 잘 나가던 설계하는 친구가 한국에 와서 공모전을 하면서 음모를 파헤친다, 대강 그런 내용입니다. 대표님께도 한 권 보내드렸는데 방금 몇 마디 해봤는데 다 봐주시긴 하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사실 좀 자신이 없고 서투른 감이 있는데, 지인들이 제가 반전이라고 좀 준비한 부분에서 이게 뭐지? 그래서 아직은 좀 소통감이 있다는 생각은 했고, 그래도 학생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하신 설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에는 좀 괜찮은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설계를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사회에서 하시는 설계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건축학과 연세대학교 나오셨죠? 맞습니다. 예. 근데 어쩌다가 건축학과로 진학하게 되셨어요? 또 좀 나름의 스토리가 있는데, 저는 옛날에는 제가 만화를 좀 그렸어요. 만화가가 지망생이었어요, 나름은. 그래서 그림도 좀 잘 그렸는데, 근데 저희 형이 좀 공부를 잘했고 집안이 좀 공부를 약간 잘하는 분위기라 가지고 부모님한테 저 이런 거 할래요라고 말을 못 하겠어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, 제도권에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직업이 없나? 그림도 그리면서 좀 수학 과학도 좀 공부도 잘하는 느낌의 그런 직업이 없나? 그래서 찾다 보니까 건축이란 게 있구나. 근데 생각을 했는데, 그때 이제 옛날 분들 아실 텐데 이제 러브하우스라고 신동엽 씨 진행하던 프로 엄청 유행이었어요. 그래서 갑자기 빠바바밤빰 집 좋아지고 그런 거 되게 유행했는데, 이거다, 이게 좋겠다, 이걸 하면 이제 제도권이고 뭔가 그림도 좀 그릴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걸 꼭 가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가나다라고는 다 건축가 넣고 그랬어요. 옛날 그때는 이제 되게 의욕이 넘쳐가지고. 죄송한데 혹시 몇 학번이시죠? 01학번. 되게 옛날. 진짜 라군이 있었어요. 기억이 안 나네요. 지금 솔직히 지금 20년이 돼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. 근데 하여튼 있는 학번으로 다 넣었고 그렇습니다. 어쩌다가 이렇게 글을 쓰시게 되셨어요? 건축지도 있고 블로그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글을 쓰시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. 글을 왜 쓰게 됐는지. 와이프랑 옛날에 연애를 했는데, 와이프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. 그 미술교육 학과예요. 그림을 좀 그렸어요. 옛날에도 처갓집 가보면 이렇게 그림 옛날에 그려놓은 것도 있는데 잘 그렸더라고요. 그래서 그림은 좀 잘 그리는구나 하는데, 제가 연애 편지도 써주고 그림도 이렇게 그려줬어요, 사진 보고. 근데 그림에는 별로 감흥이 없고 연애 편지를 잘 썼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되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데 왜 이거보다 저기에 더 감흥을 보이지? 근데 와이프가 계속 여보는 글을 잘 쓰는 사람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못 쓰진 않는구나, 그 정도 생각을 했었고. 그리고 대형사 가면 보고서 정말 많이 씁니다. 요약 보고서 굉장히 많은 보고서를 쓰는데 그때 글을 안 쓸 수가 없어요. 근데 그때 이제 몇 번 써봤는데 이제 위에 분들이 굉장히 별 코멘트 없이 넘어가는 걸 보니까 내가 못 쓰지는 않는구나 이런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. 블로그는 이제 제가 정리건축 나오면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, 대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내용으로 채워 나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시죠. 근데 그거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소스가 없어요. 다 떨어졌죠. 20개 넘으면 끝이잖아요. 솔직히 몇 개나 있겠습니까? 근데 블로그라는 게 이제 양으로 승부해야 되는데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블로그라는 거는 정말 계속 꾸준하게 일주일에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계속 올려야 되는데,
그럼 이제 뭘 올려야 될까? 그러니까 그 다음 스케치다. 그 스케치를 난 그림을 좀 그리니까 스케치를 그려보자 라고 해서 스케치를 하고, 그 다음은 이제 글을 써야겠구나. 글을 쓰게 된 거예요. 글은 제가 자주 독해본 건물에 대한 리뷰 같은 것도 써보고, 전시회 가면 전시회 리뷰 같은 것도 써보고, 그리고 건축책 보면 그거 써보고, 뭐 그런 거 써보다가 소설도 한번 써봤어요. 그 제가 그렇게 마무리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소설도 쓰게 됐고, 뭐 상담하는 내용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쓰게 됐습니다. 네. 건축소설 같은 경우에는 예. 일하시는데 얼마나 기간이 되셨어요? 이걸 뭐 일주일에 생각나면 하나? 두 개 이렇게 쓰게 돼서 반년 정도 쓴 것 같습니다. 그 정도 그냥 뜨문뜨문 쓰다 보니까 그 정도 걸렸어요. 뭐 자기개발 도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좀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 한 번쯤 해봤거든요. 예. 근데 설마 소설을 예. 쓴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 쉬운 생각은 아니잖아요. 아, 그런가요? 아, 그럼요. 아, 저도 이거 쓰면서 이게 이렇게 완성시킨다는 게 보통 사람한테 되는 일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했었어요. 지금도 좀 블로그를 일주일에 한 두세 개는 써보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, 제가 전문가라는 걸 어필해야 되잖아요. 보시면 시공에 관한 글도 몇 개 있어요. 뭐 벽돌을 어떻게 시공하는지, 또 일반 건축주분들을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글도 솔직히 쓰고 있습니다. 뭐 시공 과정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, 주차 방제 뭐 법규에 대한 설명도 하고요. 뭐 그런 개괄적인 내용도 많이 쓰는데, 그러면 너무 막 머리가 아파서 저도 모르면 막 이렇게 알아보면서 쓰거든요. 그때그때 알아보면서 쓰는데,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설을 쓰면 좀 환기가 되더라고요. 머리가 정말 재미로 쓴다는 느낌으로 쓸 수 있어서, 그냥 저는 예전에 뭐 만화책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. 이야기를 어떻게든 짜내고 뭐 그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이게 후속작입니다. 한 2편 썼어요. 조회수는 거의 없지만 후속작 2편 썼어요. 이 편이구나. 제목이 네. 내 집을 지어보고 싶습니다. 네, 그렇게 붙여봤습니다.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건축소설의 그 주인공들이랑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세계관을 동일하게 할 거예요. 그럼 주인공 그대로 와요? 주인공은 이제 딴 사람이에요. 아, 그래요? 예,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건축가였는데 옛날에 뭐 전작의 대표 건축가랑 같이 수학했던 사이다. 뭐 그 정도 세계관을 공유하고, 뭐 도중에 뭐 전작의 주인공들이 뭐 갑자기 충고를 해준다든지 정도로 출연하고 구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. 예, 구상 중입니다. 아까 블로그 보니까 최근에 쓰신 글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. 예, 이거는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말씀드린 그 제목으로 책을 낼 예정인데, 그 출판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습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꼭지를 써서 저는 이제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럼 출판할 때까지 공개하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적극적으로 PR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. 뭐 건축가의 20가지 습관 이야기라고 되어 있네요. 제가 뭐 지금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, 아니면 이렇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써보고 있습니다. 뭐 스케치를 뭐 일주일에 두세 개나 한다든지, 책을 읽는다든지, 글쓰기를 뭐 하고 있죠. 뭐 글쓰기를 뭐 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. 예. 글쓰기 한 꼭지, 스케치 한 꼭지, 뭐 이런 식입니다. 제 주변에도 이제 브런치 작가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, 예.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. 예. 어떻게 해야 브런치에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? 저도 이제 블로그는 아시겠지만 네이버 그냥 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.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, 그거보다는 좀 전문적인 브런치라는 게 있다는 걸 저도 알게 됐어요. 뭐 저도 책을 내고 싶어서 막 강의도 들어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브런치에 글을 올리면 뭐 컨택이 올 가능성이 많아진다, 좀 더 전문화된 것처럼 글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어플라이를 해봤는데,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보냈는데 이제 그게 나름 시험이에요. 그래서 그 브런치 운영진에서 보고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려주는데 불합격이 되더라고요. 아, 이렇게 안 되는구나. 그래서 사실 저도 블로그에 글이 그때도 한 100개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. 지금 더 늘었지만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조회수 많았던 것, 제일 좀 전문적으로 생각했던 벽돌에 대한 글이 있어요. 벽돌에 대해서라고 해서 제 블로그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을 거예요 지금도. 그 글이랑 뭐 아모레 사옥 뭐 그런 거 리뷰했던 거 좀 장문의 글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몇 개 해서 올렸더니 통과가 됐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기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장문의 특화된 글을 올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했었어요. 근데 처음에는 되게 쉽게 생각했었어요. 제가 소설을 좀 어떻게든 알리고 싶다 그 생각이 있어. 소설 몇 개 그냥 어플라이 했더니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그런 좀 특화된 글을 올리니까 통과가 돼가지고, 근데 저도 주변에 진짜 괜찮게 잘 쓰신다, 블로그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계속 떨어지시는 분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운빨이 있긴 있구나, 좀 자신만의 특화된 글을 써야 되는구나,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. 이게 제가 지금 거의 제가 썼던 글 중에 제일 성의 있게 썼을 거예요. 그럼 혹시 김선동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예,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대 아키텍처라는 곳에서 독립을 한 상황이라서 사실 어제 나와가지고 어제 거기서 나오셨어요? 예,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뭐
등록하고 이런 것들 알아보면서 처리해서 이제 빨리 자리를 잡는 게 목표고요. 그래서 뭐 그럴듯한 일을 빨리 좀 수주를 해가지고 좀 자리를 잡고 이제 처자식한테 뭔가 좀 그럴싸한 모습을 보여주는. 그래서 제 블로그나 이런 걸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블로그 링크하고 예. 브런치 링크는 제가 어차피 유튜브에다 다 남겨드리니까 그거 예. 보고 아마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예, 뭐 그리고 그런 와중에 책을 좀 꾸준히 내보고 싶은 게 제 희망이고요. 취미로 내본 책이지만 후속작도 뭐 아까 한두 편 얘기 드렸지만 써보고 있고, 일반인 건축주분들한테 집 짓기를 좀 쉽게 안내하는 내용으로 글을 쓰는 것도 있어서 그걸로도 좀 책을 내보고 싶고, 이 정도 책을 내면 이제 글쓰기 자체가 좀 컨텐츠가 될 수 있어서 책을 쓰는 과정에 대한 뭐 그런 책도 쓸 수 있을 것 같고, 예, 이런 책들을 기반으로 강연도 좀 해보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. 시대가 제가 볼 때 뭐 설계, 건축만 뭐 작업실에서 앉아서만 하는 게 대세는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냥 찾아와주는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서요.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예, 이 정도 계획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저희 같이 또 이어지는 2편도 있고 하니까요. 예. 여기서 일단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예. 또 이어지는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